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번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역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올해 4월에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을 잇따라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법안 개수로만 보면 6개인데 민주화 이후로 최다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태우 정부 7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7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네. 특검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겁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민주당도 재표결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부권은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요, 이 거부권을 국회가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한 자체는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재표결은 국회 제적 의원 수를 일단 먼저 보면요, 298명 중에 의석수대로 분류했었을 때 이 중에서 과반수 출석 이상 그리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전원이 출석할 경우에는 최소 199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167명이고 정의당과 무소속 등까지 합해도 20명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각 당의 내년 총선 이후에 총선 공천 이후까지 시간을 끌면은 국민의힘 현재 의석수인 112명 중에서 내년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가운데서 일부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어서 법안 통과도 가능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 얘기를 보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 재표결을 좀 뒤로 미루고 싶어 하겠네요. 공천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로요. 네, 이 특검법이 총선용으로 기획된 정치특검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네.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것도 독소 조항인데다가 특검에 관련해서 일일 브리핑, 수사 브리핑을 하는 것도 여론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과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던 국정농단 그리고 드루킨 특검 등에서도 일일 브리핑은 항상 진행을 했었고요. 특검 추천 권한 역시 집권 여당은 이해 당사자 정당으로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통과된 시점 자체도 특검 법안이 지난 4월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해서 12월 통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도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태우게 되면은 12월 총선에 가까워졌을 때 법안이 통과될 거란 계산을 안 했을 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과거 특검과 비교를 해봤고요.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같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실이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장동 특검법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회사의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법조계와 언론계에 대규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법조 카르텔 의혹을 제대로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사를 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의견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